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왔는데요. 네, 라데온 RX 7900 XTX고 어디 모델이냐? 바로 사파이어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라데온 하면 사파이어, 네, 사파이어 하면 라데온인데 이 사파이어라는 기업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사파이어는 지포스를 만들지 않아요. 오로지 AMD 라데온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수십 년 동안 아주 준수한 품질, 그리고 이제 좋은 쿨링 성능, 디자인까지 사용자들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또 하필 또 이제 라데온 유저들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라데온 제조사가 몇 없는데 그 중에서도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파이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파이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원래는 이제 그 홍콩 회사인 이 PC 파트너, 네, PC 파트너의 이제 자회사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PC 파트너에는 조텍, 그리고 이노3D, 만리 이런 지포스 브랜드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AMD 라데온 제품을 만드는 사파이어가 있는데, 지금은 분사를 해서 이제 사파이어가 라데온 전문 그래픽 카드로서 계속해서 입지를 다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가 아무래도 푸른색 보석을 상징하는 만큼 이 패키지만 봐도 이 파란색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측면에도 파란색이 디자인되어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패키지 전면에도 이 파란색 불빛을 형상화하는, 이게 무슨 일러스트레이터인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아무튼 파란색을 상징하는 그런 일러스트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니트로 엠블럼을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7900 XTX 레퍼런스에서는 많은 성능이 제약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파이어 제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저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자, 패키지 앞에 봤으니까 이제 뒷면 한번 볼게요. 자, 패키지 뒷면에는 이제 깔끔합니다. 주로 텍스트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800W 이상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7900 XTX의 이제 레퍼런스 모델은 355W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레퍼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성능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바이오스가 420W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출력 포트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2.1 2개, 그리고 HDMI 2.1 2개, 이렇게 각각 2개씩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사파이어 판테온, 네, 판테온이라는 서브 브랜드 개념인데, 판테온의 기둥처럼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뜻인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사파이어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피 앤 클리어, 엘리베이트 유얼 게임, 뭐 게임 성능 강화했다. 그리고 이제 브릴리언트 칼라 어큐러시, 그 다음에 색감,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AMD 퍼포먼스. 확실히 이번에 RDNA 3 아키텍처에 오면서 FP32의 연산 성능을 이제 2배로, 필요에 따라서 2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패키지 이렇게 살펴봤고,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제품 본체 그리고 액세서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제품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겉 박스를 개봉하면 이제 무지 박스가 나오고, 상당히 전통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사파이어는 항상 이래 왔어요. 이거를 개봉하면은 이제 상단에는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가 있고, 스티로폼 커버를 벗겨내 주면은 간단한 종이 책자 매뉴얼과 그래픽카드 본체가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꺼낼게요. 네, 본체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액세서리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작은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박스 안에는 아마도 그 RGB 연장 케이블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네요. 어드레서블 RGB 연장을 위한 케이블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그래픽카드 본체에 이제 단자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RGB 동기화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파이어 제조사 설명으로는 이제 그래픽카드 서포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브레킷에 장착을 해가지고 아래 슬롯에서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그래픽카드가 이제 하도 덩치도 크고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구성품에 지지대를 주는 거는 아주 기능적으로도 좋고 편의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간단한 매뉴얼이 있고, 여러분들 사실 그래픽카드 매뉴얼은 거의 다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간단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도 있네요. 간단하게 설치 매뉴얼에 한국어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부터 쓰던 프리셋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DVI 포트도 있네요. 지금 DVI 포트가 달려나온 그래픽 카드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파이어 트릭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아주 정겨운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니트로 게이밍 시리즈, 네, 그래픽카드 소프트 브라킷, 네, 여기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장착하는지 도움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매뉴얼을 보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 설명으로는 이제 ARGB 연장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것도 그래픽카드 본체에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심플한데 뭐 꼭 필요한 설치법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이런 거 중심으로 구성품이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본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점점 그래픽카드가 거대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크기면은 이제는 뭐 그리 놀라울 만한 크기도 아니죠. 일단 길이가 30cm를 넘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약 32cm의 길이를 가진 트리플 펜 구성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LED는 어떻게 나오냐, 위아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측면에 LED 바가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LED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LED 바가 좀 똑똑하다고 느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저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장착했을 때도 여기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충분히 감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 이렇게 장착했을 때도 뭐 당연히 거대하게 RGB LED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전원 단자가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8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파이어 모델은 420W 훨씬 더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8핀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출력 포트 덮개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정겹습니다. 이거 하늘색으로 된 거. 사파이어라서 일부러 파란색을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거의 이런 색상 쓰지 않거든요. 보통 뭐 검은색이라든지 하얀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계열을 많이 쓰는데 이 보호캡을 굉장히 클래식한 색으로 아직도 보호하고 있네요. 사파이어의 전통을 지키는 이 모습,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촌스럽긴 하지만 출력 포트 구성은 HDMI 2.1 2개, 그 다음에 DP 2.1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의 버전이 높다 보니까 지포스는 1.4A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상도 고주사율, 좀 극단적인 환경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라데온이 훨씬 더 좋은 출력 지원을 가져갈 수 있겠죠. HDMI 포트가 2개인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대부분의 그래픽카드가 HDMI 2.1 한 개만 지원하는데 메인 디스플레이를 이제 요새는 OLED 디스플레이 또는 OLED TV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HDMI 포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TV 연결 외에도 뭐 사운드바 연결이라든지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DMI 2.1 2개를 지원하는 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을 볼 텐데요.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펜 블레이드가 돋보입니다. 이렇게 트리플 펜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상단 쿨링 팬의 중앙부에는 니트로 엠블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는 별다른 엠블럼이 각인되지 않아서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슈라우드 색상은 쥐색인데 이것 역시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마감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곡선 형태가 가미돼서 어떤 유니바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PCB 쪽에 방열판 그리고 전면 슈라우드, 백플레이트까지 일체감을 이루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백플레이트. 자,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지극히 개인 취향인데 이때까지 사파이어사에서 나온 백플레이트 디자인에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감성 이런 것들을 적절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으로 잘 포장하는 회사고, 실제로 7900 XTX 베이퍼 X 모델에서도 정말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백플레이트 디자인을 완성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기판이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쿨링 효율을 위해서 히트싱크를 노출하고 그대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ARGB 연장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추가적으로 쿨링팬을 연결할 수 있는 4핀 헤더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외형 디자인을 모두 살펴봤는데
일단 무게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확실히 비레퍼런스가 좀 더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이런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능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과연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외형 디자인 외에도 제가 직접 분해해서 내부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백플레이트에 끝에 바이오스 스위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안쪽에 이 손톱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는데, 사파이어 베이퍼 X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가 총 두 가지입니다. 프라이머리 바이오스가 있고 세컨더리 바이오스가 있는데, 당연히 프라이머리 바이오스가 조금 더 높은 전력 레벨,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성능을 추구한다면 프라이머리 바이오스를 활용하시고, 세컨더리 바이오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력 절감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 모드가 총 3개인데 가장 왼쪽으로 두시면 하드웨어 레벨에서 바이오스 스위치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파이어 트릭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모드를 조절하겠다, 그럴 때 가장 안쪽에 있는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사파이어의 7900 XTX 베이퍼 X 모델인데, 분해를 하면서도 역시나 충실한 구성이 돋보여져. 일단 백플레이트, 메탈 백플레이트이고, 안쪽에도 이렇게 썰 패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부에 이제 메모리 모듈 후면에 이제 맞닿아 있는 이제 단자들한테는 이제 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의 열을 빼앗을 수 있도록 썰 패드가 모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를 봤는데, 히트싱크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열을 머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뭐겠습니까? 바로 베이퍼 X 모델입니다. 베이퍼 X 모델이기 때문에 이 GPU와 맞닿는 부위에는 베이퍼 챔버, 즉 증기 챔버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구리 베이스에 적당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 안에서 기화가 돼서 이 구리 히트 파이프랑 히트 싱크로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순환이 되는 그런 방식의 증기 챔버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구리 베이스의 평탄한 그런 것보다는 증기 챔버를 적용한 게 비용적인 면에서도 열전도 효율적인 면에서도 더 좋은 값비싼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PU 면적, 여기 구리 베이스 주변부에는 이제 메모리와 맞닿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양쪽에 날개처럼 배치된 전원부에도 초크와 모스펫을 모두 맞닿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와 전면 슈라우더가 이렇게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히트 파이프가 여러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약 7개의 히트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8mm짜리 아주 두꺼운 히트 파이프도 적용되어 있어서 이 쿨링 솔루션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판을 볼게요. 네, 기판이 이제 상당히 큰데, 일단 중앙부에 GPU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라데온 7000 시리즈는 RDNA 3 아키텍처 기반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 최초로 칩렛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앙부에는 GCD가 있고, 그 날개 쪽으로 형성된 이 조그만 다이들이 MCD라고 해서 메모리 컨트롤러 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칩들이 이렇게 모듈화돼서 탑재되어 있는 칩렛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DR6 메모리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데, 총 20기가 BPS로 작동하는 GDDR6 메모리 24기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전원부가 있고, 전원부는 총 20페이지인데 확실히 레퍼런스보다는 전원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소비 전력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8핀 보조전 단자도 3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전력은 420W지만 여기서 15% 정도 더 높은 소비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까지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 퀘이사전에서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텔 코어 i9 13900K 시스템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타임스파이 결과인데요. 레퍼런스가 약 28.7K를 기록했는데 반해서 니트로 베이퍼 X는 프라이머리에서 31K가 넘는 그런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컨드리는 30K가 살짝 안 되는 그런 점수를 보여줬네요. 다음은 포트 로열입니다. 포트 로열은 이제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포스보다는 살짝 낮은 성능이죠. 그래서 베이퍼 X 같은 경우는 이제 4080
4080에 조금 근접하긴 했지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반면 7900 XTX 레퍼런스 모델은 오히려 3090 Ti에 조금 더 가까운 성능이네요. 다음은 사이버펑크 4K 성능이고요. 레퍼런스보다 확실히 높아진 성능. 409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사이버펑크 게임 성능 자체가 레이트레이싱을 켜지 않으면 이번 RDNA 3 기반의 라데온 7000 시리즈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80을 확실히 이겨주네요.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베이퍼X가 4080을 넘진 못했지만 하위 1% 프레임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레퍼런스보다는 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네요. 다음은 로스트아크입니다. 로스트아크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바이오스를 적용했을 때는 4080과 동급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물론 하위 1%에서는 전반적으로 라데온이 살짝 나쁜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다음은 배그입니다. 네,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이제 성능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저희가 이제 라데온 7000 시리즈 벤치마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하위 1%가 4080보다 확실히 뛰어나요. 물론 평균 프레임 자체가 조금 낮긴 하지만 하위 1%에서 4080을 이겼다는 거,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부스트 클록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사이버펑크 구동 시에 부스트 클록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바이오스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봤더니 이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서는 이제 2800MHz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세컨더리 바이오스에서는 2600을 넘고 2700이 살짝 안 되는 부스트 클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GPU 온도인데요. 네,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서는 풀로드시 63도, 세컨더리에서는 59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컨더리에서는 부스트 클럭과 소비력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GPU 온도도 조금 더 낮은 모습을 기록했고요. 소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음은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나 큰 차이가 없고 물론 프라이머리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정숙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네, 소비 전력에서는 7000 시리즈가 이제 높은 소비 전력을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지포스 4080보다는 기본적인 소비 전력 자체가 높고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서는 풀로드 평균 427W, 피크치는 525W라는 이제 놀라운 소비 전력은 정말 안 좋아요. 놀라운 소비 전력을 기록했고 세컨더리 바이오스에서는 그보다 확실히 낮은 소비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서는 최대 78.5도, 세컨더리 바이오스에서는 최대 71.9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고주파 측정 테스트인데요. 네, 저희가 대조군으로 RX 7900 XTX 레퍼런스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사실 고주파가 상당히 거슬리는 수준입니다. 사파이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고주파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네,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품을 장착을 해서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일단 GPU-Z를 실행해서 사파이어 RX 7900 XTX의 이론적인 스펙 면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명 AMD 라데온 RX 7900 XTX 정확하게 표기되고 있고요. 네, GPU는 나비 32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더 프로세서가 이제 표기가 되는데 당초에는 이제 12200개가 넘는다, 12288개다 알려져 있는데 AMD에서 이 쉐이더 프로세서의 어떤 기준값을 당초에 알려진 루머와는 달리 이 FP32를 2배로 할당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나로 쳤어요. 네, 그래서 루머 대비 절반 수준인 6144개가 공식적인 쉐이더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타입은 GDDR6고요. 네,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384비트에 메모리 사이즈는 24기가를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파이어 니트로 플러스 베이퍼 X의 장점이라면 이제 부스트 클럭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 원래 이제 레퍼런스 클럭은 게임 클럭이 2.3기가 정도,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이제 최대 2.5기가 정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네, 사파이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클럭이 2510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26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PU-Z에 설정된 이 바이오스 정보를 불러온 건데 여기에 보시면 부스트 클럭이 2679MHz, 즉 2680MHz에 상응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탭에 넘어가면 일반적인 정보의 게임 클럭은 2526MHz, 부스트 클럭은 2679MHz로 이론적인 스펙하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걸맞은 주파수가 설정되어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력 레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파이어 베이퍼 X 모델은 바이오스가 총 2개입니다.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능이 더 좋은 건 프라이머리고요. 420W의 전력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 15% 정도 더 높게 전력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480에서 490W 정도인데 사실 성능 대비 이제 소비 전력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오버클럭 또는 점수놀이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일단 GPU-Z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봤으니까 한번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거는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여러분들 많이 점수놀이를 하셨는데 이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이제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이 렌더링 API 기반이 다이렉트X 11입니다. 그래서 최신 게임의 성능을 대변하기에는 이제는 낡은 툴이기 때문에 지금 3D 마크 타임스파이는 이제 DX12 기반이라서 훨씬 더 표준에 가까운 그런 모양새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베이퍼X 같은 경우에는 비레퍼런스 모델로서 레퍼런스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부스트 클럭 그리고 이제 강력한 쿨링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임스파이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스파이 기본값으로 돌리면 보통 29K에서 29.5K 정도 저희가 그래픽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파이어 제품은 그거보다 높을 테니까 30K 이상 점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섞인 관측을 해봅니다. 일단 풀로드가 시작됐을 때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과 온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부스트 클럭은 현재 약 2800MHz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보드 파워, 즉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400W를 살짝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퍼X의 스펙상 보드 파워는 420W, 프라이머리 바이오스 기준으로 420W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소비 전력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GPU 온도가 지금 마지막에 그래픽 테스트 1이 끝날 때 59도였고 정션 온도는 이제 70도대 후반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픽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조금 더 부하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픽 테스트 2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렌더링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그래픽 테스트 2까지 끝나고 나면은 3D 마크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나올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0K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GPU 온도가 55도, 정션 온도는 76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정션 온도가 지금 핫한 주제죠. GPU 핫스팟 온도인데 그 GPU 내부의 이제 코어 평균 온도가 아니라 내부의 복잡한 그런 지점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래서 GPU 회로 중에서 이제 가장 집중적인 그 발열을 보이는 그런 지점에서의 한정된 그런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온도가 많이 높죠. 근데 물론 지금 70도대 중반, 후반 이 정도 온도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베이퍼X의 쿨링 성능에 힘입어서 그 라데온 RX 7900 XTX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래픽 테스트 2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이 2800MHz 약간 언저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700MHz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 거의 다 렌더링 끝났는데 점수가 곧 공개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30K 이상을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점수는 네, 역시 높게 나왔네요. 아쉽게도 이 31K까지는 안 나왔고 30.9K 정도, 30.9K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게 레퍼런스 7900 XTX와 비교하면 이제 1000점을 훌쩍 넘는 그런 점수 차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요새 그래픽 카드는 이 레퍼런스랑 비레퍼런스랑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7900 XTX는 레퍼런스보다는 비레퍼런스가 이제 성능 개방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성능 차를 기록할 만한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퍼런스가 너무 아쉽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언더볼팅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노려볼 텐데 자, 이제 라데온 소프트웨어에서 언더볼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제가 실행을 했고 튜닝란에 가시면 여기 수동 튜닝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동 튜닝에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셔서 GPU 튜닝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비활성화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옮겨주셔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고급지어도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래에 부스트 클럭과 전압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현재 기본 상태에서는 최대 주파수를 이제 3015MHz로 막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전압은 1150으로 낮아져 있는데 이거를 100mV를 낮춰서 1050mV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언더볼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압을 낮추면 소비 전력이 줄어들죠. 소비 전력이 줄어들면은 클럭과 전압을
조금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마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쨌든 이 그래픽 카드에서 허용되고 있는 전력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베이퍼X 같은 경우는 420W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전압을 낮춤으로써 조금 더 높은 클럭과 부스트 클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조금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전압은 1050으로 낮춰주고 최대 주파수도 한 3100MHz 정도까지 조금 더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소비 전력으로 인한 성능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도록 전력 제한도 최대로 풀어줄게요. 15%. 자, 이렇게 언더볼팅 세팅을 적용했을 때 과연 타임스파이에서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과 점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언더볼팅으로 인한 효과가 궁금한 게 보통 그래요. 지포스 4080이나 4090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더볼팅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능 향상보다 전성비, 즉 더 낮은 전력으로 기본 상태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얻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라데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절대적인 전력과 발열량을 확 낮추는 것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는 좀 비슷하게 가져가되 허용된 전력 안에서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언더볼팅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렌더링이 시작됐는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클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GPU 클럭, 부스트 클럭이 3000MHz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420W로 설정되어 있던 거를 플러스 15% 정도 더 허용을 했기 때문에 GPU 보드 파워도 420W를 초과하는 모습도 종종 나오네요. 일단 부스트 클럭이 3000MHz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3000MHz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7900XTX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클럭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으로 레퍼런스 모델에는 전력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제한이 가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RX 7900 XTX가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과 전압을 달성하게 되려면 전력 소비가 이제 무한정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4090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AMD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스위스팟을 너무 심하게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 탑을 하려다 보니까 레퍼런스는 조금 더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출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본 성능뿐만 아니고 정션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라데온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보다는 비레퍼런스 모델이 여러모로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래픽 테스트 2로 넘어오니까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낮아지긴 해요. 아쉽게도 3000MHz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심하면 2800MHz에서 이제 2900MHz 정도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 30.9K라는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볼팅 최적화까지 하면 32K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그래픽 테스트 2의 렌더링 구간이 지금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후반부 들어오니까 부스트 클럭도 다시 3000MHz를 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소비 전력은 확실히 높네요. 지금 방금 440W까지 찍혔거든요. 네,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점수가 31K는 넘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인지 기대를 해볼게요. 진짜 아쉽다. 31,967점. 이 정도면 32K라고 해주십시다. 네, 32K에 가까운 그래픽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레퍼런스 모델에서는 이제 구경하기 힘든 점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퍼런스는 29K 또는 뭐 29.5K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파이어 베이퍼 X에서 언더볼팅까지 적용하면 32K라는 놀라운 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파이어 RX 7900 XTX 니트로 플러스 OC 베이퍼 X 모델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7900 XTX라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초 RTX 4080과 경쟁하는 모델이죠. 물론 레퍼런스 기준으로 $200가 낮긴 하지만 깡성능 부분에서는 이제 4080보다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K사전 벤치마크에서도 15종 게임 테스트를 해보면 4080보다는 그래도 미세하게 좋은 그런 깡성능을 기록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7900XTX가 무조건 4080보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마다 양상이 달라요. 오늘 테스트에서도 확인했죠. 그래서 게임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임에서 성능 양상이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적인 성능은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라데온이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에서는 지포스가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파이어 비래퍼 제품이죠. 이 비래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랑 조금 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최신 그래픽 카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레퍼런스와 비레퍼런스 모델의 성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워낙 레퍼런스의 쿨링 성능이 좋기도 하지만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비레퍼런스 모델에서 어떤 소비 전력 레벨이라든지 실질적인 부스트 클록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900XTX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레퍼런스보다는 이렇게 사파이어 베이퍼 X 모델처럼 비레퍼런스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은 성능을 누리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모델은 온도, GPU 온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션 온도라고 하는 핫스팟 온도도 상당히 준수했고요. 소음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장점들이 모인 그런 비레퍼런스 모델을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모두 장점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 사실 단점을 꼽기 어렵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레퍼런스 모델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점을 모두 다 개선했기 때문에 다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소비 전력이 너무 높아요. 소비 전력이 이제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서 420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대비 확실히 좋은 장점을 누리기 위해선 전력 소모가 너무 높다. 사실 RTX 4090, RTX 4090에 가까운 그런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8핀 단자가 레퍼런스는 2개가 필요하지만 이 베이퍼 X 같은 경우는 3개가 필요하다. 확실히 밥을 많이 먹는 거, 그거를 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정말 오랜만에 라데온 그래픽카드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 QM 벤치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